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난데없이 찾아온 미녀기생. 성산월은 경상도 성주에서 천하일색으로 이름이 자자했으며 장안으로 뽑혀 들어와서도 미모는 물론 뛰어난 문장으로 감히 겨룰 상대가 없었습니다. 성산월은 여러 귀인이 풍류를 즐기는 곳이나 서로 시를 평가하는 토론장에서 동무대를 이룰 정도였고 콧대가 높아 아무에게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성산월을 바라보는 사내들 욕망은 뜨거워졌습니다. 네, 반드시 성산월을 차지하리라. 장안에 혈기 넘치는 호방한 남아들은 어떻게든 성산월과 하룻밤 보내려 했었지만 한 사람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산월은 표현력 우수한 시를 좋아했는데 그런 실력을 지닌 남자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어느 날 성산월이 새도 당당한 여러 벼슬아치들과 한강에서 뱃놀이할 때의 일입니다. 이리 와서 내 품에 안기거라. 술을 많이 마신 남자들이 치근덕거리자 성산월은 기회를 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신 역시 술에 취한 상태라 더 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므로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성산월은 길을 걷던 도중에 벼랑간 쏟아진 큰 비를 만났습니다. 이런 낭패로구나. 서둘러야겠네. 성산월은 성 안에 들어가고자 허겁지겁 숭례문으로 갔으나 이미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성산월의 푸른 옷소매가 절반이나 젖었기에 그녀는 살짝 추위를 느꼈습니다. 일을 어쩐담? 내일 새벽까지 어디서 보내지? 성산월이 이런 걱정을 하면서 힐끗 연못둑을 돌아보니 서쪽에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조그마한 창문이 보이고 창 안에서는 누군가 글을 읽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참 낭낭하구나. 어느 선비의 소리가 이토록 좋을까? 성산월은 호기심에 끌려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성산월이 창 밑에 서서 창구멍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한 서생이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냈으나 현재 쇠락한 가문의 양자 김예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급제하여 다시 가문을 일으키고자 풍류를 삼가고 오로지 글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공자 가로사대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대상을 이해하는 수준을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한 문장입니다. 김예종이 논어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난데없이 밖에서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예종이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니 성산월이 낮은 목소리로 절박한 자기 처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성 안에 사는 기생이옵니다. 술자리를 피해 도망하다가 비를 만났으며 마땅히 기숙할 곳이 없어 그러하오니 청컨대 침상 밑이라도 빌려주신다면 저녁 시간을 보낼까 하나이다. 김예종이 고개를 갸웃하며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입은 옷이나 용모가 천하에 다시 없는 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크게 놀란 김예종은 혼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같은 절색이 어찌 스스로 가난한 서생에게 와서 유숙하기를 청한단 말이냐. 필시 요귀가 틀림없으리라. 이렇게 판단한 김예종은 의연한 자세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감히 어떤 물건이 나타나서 묘사스럽게 사람을 홀리려 든단 말이냐. 당연히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성산월은 서생의 박대에 치밀어 오르는 서운함을 참은 채 다시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옵니다. 아직 젊은 분이라 풍류를 모르시는 탓인가 본데 그렇다고 어찌 이렇게 사람을 박절히 대한단 말입니까? 성산월은 한껏 공손한 표정으로 말했으나 김예종은 자칫 정신이 흐트러질까 두려워서인지 입으로 연신 28수를 외웠습니다. 28수는 달의 공전 주기가 27.32일임에 착안하여 하늘의 적도 남북에 있는 별들을 28개로 후에 구분한 별자리입니다. 각항저방신미기
부여 허위실벽. 김예종이 28수를 주문처럼 외우자 성산홀은 어이가 없어 하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성산홀은 할 수 없이 문귀퉁이에 앉아서 서생이 중얼거리는 주문을 들으면서 비를 피했습니다. 젖은 옷으로 인해 추위도 느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하늘이 개자 성산홀은 서생이 있는 창문에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슬프다, 서생이여. 내 장안의 명기 성산홀 이름도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냐? 공이 낀 가난한 서생이 분명하구나. 하늘이 맑게 갠 대낮에 나를 만난다면 내가 내까지 서생을 거들떠볼 것 같은가? 내가 간밤에 불행하게도 비를 만나 애걸복걸했건만 나를 거절하다니 참 복도 없는 사내로구나. 내 지금 나를 자세히 봐라. 내가 정말 귀신으로 보이는가? 밤이 아닌 아침에 보니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하여 김예종은 그만 얼굴이 홍당무가 됐고 부끄러움과 후회로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성산홀은 분해서인지 김예종을 한동안 노려보더니 이내 치맛자락 날리며 그 집을 떠났습니다. 김예종은 1564년 별시 문과에 급제했으며 이따금 친구에게 자신의 실수담을 꺼내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